자, 10대 투자 뉴스 확인해봤고요. 그에 따른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먼저 화제가 되고 있는 삼성페이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전자금융도 오늘 20%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한국전자금융 주가가 상장 이래 최초로 장중 1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삼성페이 관련주로 거론이 되면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 2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페이가 출시 한 달 만에 50만 가입자를 유치했고 10월 달에서 11월 정도 되면 100만 이용자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국전자금융의 주가 상승률은 약 250%에 이릅니다. 수급 상황도 긍정적인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주식을 사는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은 조정 시 매수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불확실한 장세에서 테마주가 투자의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대감으로만 오르는 묻지마 투자가 아닌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결제 관련주라면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결제 관련주들 또한 옥석을 가려야 할 시점에서 사실 지금 가장 큰 수혜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인데 한국전자금융은 현재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우호적으로 매우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제 관련주 상승 수익의 어떤 타 종목들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4일째 상승 중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9,500원 선 이하에 내려왔을 때 조정 시에 매수하시면서 목표 주가를 12,000원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은 조정받았을 때, 그러니까 9,5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매수했다가 최대 목표가 12,000원까지는 내다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일단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키스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가 유상증자와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본을 더 늘릴 뜻을 밝혔습니다. 기획사이기도 하고 앞서서는 또 화장품 사업에서도 뛰어들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는데 사업 확대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의 전략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키스트에 대한 좋은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상증자에 관련해서 영화 콘텐츠와 화장품 사업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앞서 키스트는 어제 배용준 대표의 지분 매도 그리고 이준호 회장 NH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밝혔는데 유상증자 50억 가운데 20억은 운영자금 그리고 30억은 타 법인 증권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유상증자 금액이 영화 배우 영입 등 콘텐츠 확보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고 드라마와 영화 제작, NHN 엔터 등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수익 어떤 계열화 그런 완성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화장품 업체인 SD생명과학과 역직구 쇼핑몰인 판다코리아에 대한 투자 사례에 비춰봤을 때 관련 사업에 대한 지분 투자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키스트에 대한 투자는 일단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요. 최근 급격한 주가 하락 이후에 투신과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처가 사실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일반 증자가 아닌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증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NHN 엔터의 투자를 유치해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종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4,200원대에서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자분들은 현 구간대에서 매수도 유효해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키스트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GS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웨이트에서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수처리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장에서도 1%대 상승으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인데요. GS건설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GS건설이 쿠웨이트에서 약 3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처리 설비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일단 쿠웨이트 석유 회사가 발주한 NWC라고 하죠. 뉴 워터 센터라는
프로젝트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KOC 본사의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어제 밝혔고요. 이날 계약식에는 KOC, 즉 쿠웨이트 석유회사의 CEO 그리고 GS건설의 CEO 등을 비롯한 양사 경영진 등 관계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계약 금액으로 봤을 때는 3,600억 원 정도, 그리고 총 공사 기간은 36개월 정도에 이르는 NWC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 주가 상승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이 단기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연평균 매출액의 사실 3% 정도에 불과합니다. 3,600억 정도라면 어떻게 보면 이 이벤트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28,000원에서 31,000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가 크게 두텁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상승하는 기간 동안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좋다는 건데 긍정적으로 낙관하더라도 업사이드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20% 내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 이후에 불가피하게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당분간 관망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GS건설 이번에 이벤트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보셨습니다. 오히려 그간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의 탄력적인 상승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 전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대 투자 뉴스 확인해봤고요. 그에 따른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내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FMC 회의 결과가 있는 날이자 개편 전에 저희 이슈엔 현장이 마지막으로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물론 개편한다고 해서 저희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것도 이슈라면 이슈니까요. 내일 오전 11시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